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녹음하는 시간은 1월 11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11일입니다. 그리고 아마 업로드는 한국 시간으로는 12일 아침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오늘은 그 괜찮은 월배당 ETF 시리즈 그동안 예고해드린 대로 2024년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 수집된 것은 ZP, ZQ, 스볼, 페피, AI, PI, CPI, XDTE, QDTE, RDTE, YMAX, YMAC입니다. 또 이게 이제 오늘 종목이 많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아마 한 시간 내로 해보도록 열심히 노력은 해보겠지만 또 바쁘신 분들은 뭐 한 시간씩 보실 필요는 없고 요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서머리 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아, 스크린 캡처하셔서 보시고 뭐 나중에 시간 나실 때 나머지 부분은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배당금 투자를 이해를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그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배당금과 분배금 투자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우선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그 개념을 설정을 해놓고 접근하는 것이 성공의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여기에 대해 잠깐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배당금과 분배금 투자의 가장 큰 목적이 어떤 그 노후 생활 대비 그리고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그 주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퇴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누려왔던 각종 그 월급 그리고 연봉 거기다가 이제 어떤 그 베니핏이라고 그러죠. 복지 혜택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누리다가 이제 그게 갑자기 없어지는 어떤 그 소득 절벽의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그때 어떤 충격을 미리 준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자기의 주된 직장 이외에 어떤 패시브 인컴이라 그러죠. 이제 어떤 그 다른 소스로부터 어떤 우리가 현금이 계속 들어올 수 있으면 그게 어떤 우리가 이제 경제적 준비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당과 분배금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을 먼저 설정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목적은 어떤 주기적인 현금 흐름의 창출이다. 그리고 그럼 어떤 종목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느냐? 뭐 많은 정보들이 이 인터넷과 지인들 사이에 이제 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 종목이 좋대더라, 저 종목이 좋대더라.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비트코인이 막 뜨거우니까 비트코인에 몰빵을 해라. 뭐 비트코인 외에는 다른 거는 믿을 게 없다. 그다음에 뭐 국장과 미국 장에 비교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투자자의 입장에 생각하기에는 어떤 종목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과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계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주식이냐, 그리고 가능한 산업이냐, 가능한 회사냐에 대한 어떤 건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각종 데이터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이 떠돌아다니지만 그 중에서 어떤 정보가 정말 좋은 정보인지 나쁜 정보인지에 대한 많은 성찰과 공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을 하기 전에 이런 미래 성장성에 대한 여러분들의 확신이 있어야만이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종목의 이해와 미래 성장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투자를 시작하고 나면 여러분들도 이미 다 경험하셨겠지만 어떤 미래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리스크라고 하는데 그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고의 리스크가 발생이 되느냐, 그 리스크의 원인이 뭐고, 그 리스크의 앞으로 영향이 뭐고, 또 미래에는 어떤 식으로 이 리스크가 전개될 것인지. 그래서 시장 변동성은 항상 있습니다. 오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과거만 있었던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시장 변동성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살아있는 경제, 예?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생물이 어떤 식으로 변해갈지를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그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 댓글이나 이런 데서 질문을 해오셨어요. 일드맥스가 괜찮은 회사냐? 이 ETF가 상장 폐지될 위험은 없느냐? 미래는 어떻게 되겠느냐? 다음 달 분배금이 잘 나오겠느냐? 물론 이제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어떤 변동성이 이 과거에 있었고 그 변동성을 바탕으로 과거의 변동성을 바탕으로 미래의 변동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존재하고 그것이 시장 변동성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또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수양이겠죠. 그리고 어떤 그 선택한 종목에 대한 정말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하는 금액, 그죠? 금액의 성격과 크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중요한 자기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절대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이 투자를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뭐 0%의 저이자, 그죠? 굉장히 낮은 이자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서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고 또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이 시드 머니의 성격이 이 투자 특히 장기 투자에 적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이 믿음과 어떤 수양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투자 세계에서 모든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이게 물론 뭐 투자를 기계가 대신 해주고 AI가 대신 해준다 하지만 그것의 결정권은 결국 사람이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수양과 어떤 그 투자 금액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앞으로 뭐 다음 달에 내년에 써야 될 돈을 오늘 투자를 해서 그때까지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성공적으로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렇게 성공적인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 수양과 어떤 굳건한 믿음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금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이게 정말 앞으로 10년, 20년을 묻어두고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투자가 시작이 되고 나면 이 그냥 뭐 잊어버리고 뭐 소위 무지성 투자라고 해서 뭐 계속 사기만 하고 잊어먹겠다. 물론 그것도 투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저는 어떤 주기적인 기업과 펀드의 성적을 평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리밸런싱을 해주는 것이 어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시장 변동성에서 생기는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그 뭐 매일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분기별로 하시든지 아니면 6개월마다 한 번씩 그리고 아니면 1년에 한 번 최소한 어떤 그런 그 주기적인 기업과 펀드의 성적 평가를 바탕으로 리밸런싱을 계속 해 나가시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쭉 설명이 되고 계속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의 성적이 어떻게 나오고 리밸런싱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예로서 어떤 예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어떤 결단과 어느 상황, 어떤 시기에, 어떤 조건에서 얼마만큼의 투자금을 사용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그 Circle of Trust, 그 믿음의 원이라고 하는 요 사이클을 계속 반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투자를 하기 전에 어떤 사실이 있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왜 그것을 분석을 했는지 그리고 거기서 왜 투자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본인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그런 단계로 온 후에 실행을 하겠죠. 투자는 우리는 솔직히
사든지 팔든지 홀드를 하든지 그죠? 요 외에는 사실 액션이 별로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일단 먼저 사고 나면 버텨야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항상 그 걱정하시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일드맥스 같은 경우 배당금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때는 많이 나왔다가 또 어떤 때는 최악의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 뭐 항상 사람들의 이 심리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나오면 항상 행복하고 별 문제 없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지만 어떤 경우 뭐 시장 상황이 하락장으로 들어가서 막 보통 나오던 그 분배금의 막 5분의 1밖에 안 나오는 20%만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걸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거는 어느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실망이 되고 아니 왜 이거밖에 안 됐을까? 아니 왜 좀 더 잘하지? 이제 그런 심리 상태가 되는데 그걸 버텨내기 위해서 자기 수양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기 투자에서 제일 돈을 많이 성공적으로 벌 수 있는 방법이 자기의 수양과 이 어떤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락장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배당금, 분배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어떤 하락장이 오더라도 그 매달 어떤 분배금이나 배당금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재투자를 할 것이냐. 그래서 버티는데 그것이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버티는 방법, 그리고 버티는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매달 나오는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또 재투자를 할 것이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사실 확인과 확신, 실행 그리고 버티는 이 믿음의 원을 서클 오브 트러스트를 계속 유지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대한 중요한 어떤 그 원동력이 되지 않느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당주 종목 선택은 저는 여기 5가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먼저 분배금과 배당금 크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게 안정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안정성과 연속성 그리고 이 분배주 같은 게 우리가 ETF를 많이 쓰는데 어떤 일드맥스처럼 한 개의 종목을 한 개의 본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이런 옵션 트레이딩을 해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고 이제 오늘 보여드리는 이 괜찮은 ETF 시리즈에 소개됐던 ETF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막 몇백 개에서 몇십 개까지의 다양한 주식을 통해서 커브드 콜을 팔고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분배금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시장의 변동 상황이 왔을 때 아까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피와 제큐 같은 경우 굉장히 하락장에 대한 방어력이 엄청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해서 어떤 공격적인 투자, 공격적인 종목과 어떤 보수적인 종목을 적절하게 섞어줌으로써 어떤 시장의 변동성에서 버틸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계속 ROC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현실은 이 합법적 절차로서 미국에서는 리턴 오브 캐피탈을 통해서 100% 원금 회수될 때까지는 배당 소득세를 면제를 시켜줍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미국 배당 ETF의 ROC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15.4%의 배당 소득세를 원금 회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징세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불공정 징세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또 어떤 분의 그 제보에 의하면 한국 배당 ETF의 ROC는 인정을 해준답니다. 해서 배당 소득세를 징세를 안 하는데 이제 미국 배당 ETF의 ROC는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비디오가 따로 있으니까 이 비디오를 참조하시고 또 거기에 많은 댓글들이 정말 좋은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JP 몰간의 JP와 JQ 그리고 다이버시파이의 스볼 그리고 렉스셰어의 페피 AIPI, CPI 요거는 이제 요 세 가지 종류의 ETF는
월 분배고 일드맥스의 Ymax와 Ymax 그리고 라운드 힐의 XQRDT는 제로데이 옵션 트레이딩을 통해서 분배금을 마련하는 이 주간 나오는 것이고 디파이언스는 이제 만틀리였는데 디파이언스는 오늘 커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디파이언스는 일단 제외했습니다. 자, 요 서머리 테이블을 아까 모두에 보여드렸는데 요걸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이 맨 왼쪽 칼럼을 보시면 ETF에 대한 운영사 시작일, 운영기간, 추정지수, ETF 주식수, 총연, 운영수수료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보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 시작이 됐는데 시작할 당시에 ETF 가격이 얼마였고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가격이 얼마였으며 그 가격이 얼마만큼 오르고 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이 증감의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제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시작할 때 2020년이 시작이 됐죠. 2020년 5월 21일 날 시작을 할 때 그때 49.93달러로 클로저가 됐는데 지난 금요일 날 가격은 57.89달러입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약 8달러에 가까운 돈이 증가가 됐죠. 그리고 잽큐 같은 경우는 5월 4일 2022년 5월 4일 날 시작을 했는데 51.09였다가 지금 이제 56달러입니다. 그래서 약 5.73달러로 증가가 되어 있죠. 카브드 콜을 일부 사용하는 그 대표적인 JP 몰간의 큰 그 펀드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보면 커브드 콜의 어떤 일반적인 견해, 일반적인 상식, 커브드 콜을 원금이 녹아내린다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제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를 해보시면 스볼이나 그 외에 페피, AIPI, CPI, YMAX, YMAC, 죄송합니다. XDTE, QDTE, RDT는 전부 다 시작 가격보다 가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브드 콜의 어떤 일반적인 그 원금이 저하되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봐서는 이 다른 ETF들은 그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나 제피와 제큐는 그 전 반대로 이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제피와 제큐가 엄청나게 큰 그 원도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큐 같은 경우는 거의 30빌리언 이상이고 제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빌리언 정도 됐죠. 그래서 여기 있네요. 37빌리언이고 21.2빌리언으로 엄청나게 큰 그 펀드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익률뿐만 아니라 그 ETF 자체의 가격도 계속적으로 상승해 왔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그 트랙 레코드, 그러니까 어떤 그 지난 과거의 성적이 뒷받침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약 15.9% 늘어났고 30일 변동성도 보십시오. 9.2%, 10.1%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그리고 현재 총 운영 액수는 37빌리언, 21빌리언, 그 월 배당, 그리고 분배금 발표 시기는 월 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분배금 발표 시기를 넣어 놓은 이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 제가 소개해 드리는 3개, 11개죠. 11개 ETF를 보시면 제피와 제큐는 월 초에 발표가 나고 그리고 스볼은 월 중순, 그리고 페피와 AIPI, CPI는 월 말, 그리고 YMAX부터 시작해서 위클리는 매주 수요일. 그러니까 요거를 잘 어느 정도 잘 이렇게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섞어 두시면 한 달 내내 돈이 나옵니다. 한 달 내내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어떤 심리적으로 돈이 매주 나오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생활하셔도 되고 또 재투자를 하셔도 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발표 시기를 제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총 지급 분배금과 평균 분배금 그리고 표준 편차 그리고 변동성을 퍼센트로 표시를 해놓은 퍼센트 CV입니다. Coefficient of Variance.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총 몇 번이나 지급을 했느냐 그리고 이제 분배금 수익률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원금 회수에 필요한 기간은 몇 년 정도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 분배금 수익률을 기초로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리턴 오브 캐피탈은 몇 퍼센트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 만약에 미국 ETF ROC를 면세를 시켜주면 원금 회수할 때까지는 최소한 면세를 시켜주면 사실은 굉장히 이 매력적인 지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제피 같은 경우는 13%, 제큐 같은 경우는 25.8%, 그리고 수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죠. 6.2%. 근데 이 렉스쉐어에 나오는 페피 AIPI, CPI 같은 경우는 거의 100%입니다. 99%.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 렉스쉐어의 이 두 개, 페피와 AIPI는 절대 일반 구자에서 이제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100% ROC이기 때문에 세금이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 구자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YMAX와 YMAC 같은 경우는 거의 50%가 ROC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상당히 많이 생각보다 높죠. 그리고 라운드 1에서 나오는 이 위클리 XDT, QDT, RDT도 상당히 높습니다. 87.8%, 87%, 98.5%가 ROC라는 것이죠. 그래서 ROC를 제가 계속적으로 ROC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은 세금을 갖다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이 세금을 내면 안 되는데 국세청에서 지금 계속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계속 ROC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제피 같은 게 이게 시작일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2020년서부터 22년, 21년, 23, 24, 25까지, 24까지 이렇게 이제 길게 돼 있다 보니까 총 진분배금이 지금까지 얼마가 나와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피 같은 경우는 총 22달러 이상 나왔고, 그 제피 같은 경우는 14달러. 그리고 평균 분배금이 얼마고, 또 표준 편차, 그리고 변동성, 그리고 분배금 총 지급 횟수도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총 누적 수익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누적 수익률은 지금 얼마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기 삼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 표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쭉 훑어보시면 이제 앞으로 지금 투자를 하시는 것도 있으실 테고, 투자를 안 하시지만 또 관심이 있으신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요게 앞으로 이제 조금 좋은 레퍼런스가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 같은 경우는 이걸 다 섞어서 합니다. 근데 이제 특이하게 이 세피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새로 생겼어요. 아직 분배금이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배금 데이터는 없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99% 이상 ROC일 것이고, 또 지난 그 12월 4일 날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불과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이 세피라고 하는 것이 이 크립토,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관련된 암호화폐와 관련된 종목에다가 또 이 디지털 페이먼트, 그러니까 이제 전자 결제하는 회사들, 이제 뭐 페이팔이라든지 뭐 SQY라든지 SQ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새로운 ETF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번 쭉 일단은 제가 이 리스트에 올려놓고 이제 분배금 데이터가 나오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다음 리뷰할 때 좀 더 데이터를 가지고 리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930만 불 적지만 계속 지켜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단 요 테이블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한번 여러분들께서 쭉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도움이 되기를 빌어봅니다. 자, 우선 이제 좀 더 자세한 데이터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JP 몰간에서 나오는 제피와 제큐인데, 이게 이제 디비던 채널에서 여기 디비던 채널.com에 보면 리턴 캘큘레이터라고 하는 이게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쉽게 비교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일단 그 시작 날짜가 제피가 훨씬 더 오래됐죠. 그렇지만 제큐 이 알고리즘은 이 시작 날짜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까지나 아니면 비교하는 그 기간 동안에 동일한 시간 프레임을 일단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오래된 이제 이 제큐의 시간을 맞춰서, 물론 제피가 더 오래됐지만
지난 2022년 5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 보시다시피 일단 뭐 얼른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 만 불을 투자를 해가지고 분배금을 자동 재투자를 돌렸을 때 잽큐는 14,500불의 돈을 오늘 12월 말까지 만들었지만 잽피는 12,300불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오 차이가 많이 나네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상승장일 여기가 상승장이었고 여기가 이제 하락장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제피의 하락장 방어가 잽큐에 비해서 월등히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잽큐는 막 이렇게 센시티브하게 하락이 돼가지고 막 8,500달러까지 떨어질 때 잽피는 그래도 만 불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것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나는 상승장도 좋지만 하락장에 내가 조금 더 어떤 그 방어적인 그런 투자에 좀 비중을 두겠다. 그러면 제피가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뭐 그 반대 이제 나는 상승장일 때 더 크게 먹고 싶다. 또 더 크게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면 제큐가 이렇게 상승장에서는 훨씬 더 뛰어난 성적을 보여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토탈 리턴은 제피는 23%, 제큐는 45%죠. 근데 이게 기간이 이제 2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년 반이죠. 2년 정도 되나요? 1년 반인가? 시간적으로 조금 짧아지게 되고 만약에 이걸 2021년, 2020년까지 늘려버리면 이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피하고 VOO가 이제 비슷하잖아요, 그죠? 제피도 S&P 500을 바탕으로 하고 VO도 S&P 500을 바탕으로 하는 ETF인데 이제 요거 두 개를 이제 전반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사실 그 2022년 5월 4일에서 2022년까지 비교를 했을 때 VO가 훨씬 낫죠. 또 그럴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제피는 여기 보시다시피 하락장에서 제피가 VO보다 훨씬 덜 떨어집니다. 그래서 VO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이 하락장에서는 제피의 가격 방어가 정말 탁월하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결판이 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큐하고 QQQ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QQ를 비교해 보면 역시 QQQ가 제피보다는 약간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QQQ에서 나오는 디비던드는 7달러였는데 제큐에서는 거의 배로 더 많은 분배금이 나왔죠. 그래서 그 잽큐나 QQQ를 비교를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월 분배금이 나는 필요하다. 그러면 잽큐에 투자를 함으로써 더 많은 월 분배금을 받아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성장으로 봐서는 QQQ가 약 조금 더 한 3% 정도 더 많은 성장을 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제피와 제큐의 어떤 그 제피의 디비던드, 제피의 분배금이 그 처음 2020년서부터 올해까지 얼마만큼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요 위의 그래프고 아래 그래프는 이제 year over year,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변동이 있느냐라고 보시면 뭐 전체적으로 보면 높았다가 좀 낮아지는 또 저하되었다가 그렇지만 제피 디비던드가 어떤 변동이 약 60센트에서 약 한 30센트 정도, 한 25센트에서 60센트 정도 되죠. 그래서 변동성이 사실 없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는 뭐 그렇게 크게 뭐 변동이 되지 않는데 만약에 평균적으로 쭉 보면 한 40센트 가까운 돈이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가지고 쭉 나와줬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분배금을 가지고 생활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생활비가 막 어떤 때는 어떤 때는 1,000만 원 나왔다, 어떤 때는 100만 원 나오고 이런 거 종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느 그 분배금 변동성 자체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생활비를 이 분배금에 기댄다 그러면 항상 요 최하점, 그죠? 최하점을 기본으로 제가 이제 쓸 수 있는 돈을 설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만큼 더 주면 3배를 더 줬다 그러면 뭐 좋은 거고 뭐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ZQ의 이 분배금 변화를 보시면 조금 비슷해요, 그죠? 물론 뭐 편차가 약간 있긴 있는데 물론 뭐 ZQ는 아직 2년 정도밖에 안 됐고 ZQ는 뭐 4년이 넘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개 다 뭐 어느 정도 비슷한 맥시멈 60센트, 최소한 미니멈 한 35센트, 25센트 이제 그 정도의 변동성이 보이고 ZQ는 그 year over year 그러니까 매년 조금씩 성장하는 듯한 그런 추세를 보이죠. 작년 2023년 10월서부터 이게 약간 성장을 하는 듯한 느낌을 보이고 제피도 바닥을 쳤다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이제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 어떤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떤 뭐 한 그달의 어떤 변동을 크게 가지고 크게 실망하고 뭐 좋아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이 생각이 어떤 하락장 방어에 더 위주를 주고 싶다 그러면 제피가 사실은 성적이 더 좋았고 하락장에서 그러나 상승장의 수익을 보신다면 제큐가 더 좋지 않느냐.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 두 개를 같이 보유를 해 오다가 이번에 제피를 드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피를 드랍한 이유는 뭐 제피가 싫어서가 아니고 아, 다른 데 투자하려는 게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피를 일단 드랍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펀드를 가지고 제큐에다가 집중적으로 제큐나 또 다른 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리밸런싱을 해서 제피는 오늘 현재 비중이 제로입니다. 자, 스보를 보겠습니다. 스보는 뭐 설명한 비디오가 따로 있으니까 자세한 거는 그거를 참조를 하시고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스볼도 이번에 리밸런싱을 하면서 이 포트폴리오 비중이 제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1년 1개월, 한 13개월 정도 투자를 해서 뭐 어느 특정 수준의 이익을 보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 스볼을 드랍을 했던 이유는 그동안에 사실 보시면 요 보라색 빛이 있죠. 보라색 라인이 스볼인데 스볼이 2023년부터 한 2024년 중반까지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S&P 제피나 S&P 500 스파이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쭉 유지를 해오다가 2024년 중순부터 이 사람들이 리밸런싱을 한 것 같아요. 리밸런싱을 했는데 그때부터 성적이 약간 어느 정도 정체가 되고 게다가 더 중요한 게 이 디비던드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았을 때가 약 0.4달러였는데 지금 거의 한 40% 정도가 드랍이 됐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스보를 좋아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컨시스턴시, 안정성과 연속성이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결과적으로 상당히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32센트에서 30센트 떨어질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30센트에서 26센트까지 떨어지는 이 스피드가 너무 빨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발을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수보는 일단 저는 현재 비중을 제로로 맞췄습니다. 자, 렉스쉐어에 페피와 AIPR가 있는데 이 페피가 사실 굉장히 그 뭐라 그러죠? 이게 인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피와 AIPR가 있는데 페피와 AIPI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페피와 AIPI 두 개를 만불을 놓고 디비던드 리인베스트를 했을 때 얼른 보기에는 AIPI가 훨씬 좋아 보이죠. AI가 거의 한 10% 이상 더 많은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역시 이제 AIPI가 페피는 작년 초에 시작이 됐죠. 근데 이제 AIPI는 6월 달이기 때문에 불과 한 6개월 정도, 한 6, 7개월 정도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면에 봐서는 페피도 많이 떨어졌고 한 5불 정도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AIPI도 한 2달러 정도 떨어진 이제 상태고 디비던드 리인베스트 그러니까 디비던드 나왔던 돈은 페피는 7.67달러, AIPI는 8.88달러 나왔고 토탈 리턴을 보면
AIPI가 뭐 거의 뭐 2배 이상 많은 그 토탈 리턴의 레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애뉴얼라이즈드 게인으로 해보니까 거의 한 뭐 한 2.5배 정도 더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만불 투자했을 때 페피는 1,590달러인데 6개월 동안 AIPI는 거의 뭐 한 두세 배 가까운 두 배 가까운 돈을 더 벌게 해줬죠.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페피가 일단은 더 좋은 상황인 것 같고 만약에 하락장에서도 AIPI와 페피는 서로 비슷한 패턴의 하락장을 견뎌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승장으로 갔을 때 AIPI의 상승이 훨씬 더 페피보다는 빠르더라. 물론 이거는 사실 어떤 그 AI 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이 AI 붐에 의해서 작년 초부터 1년 내내 거의 뭐 300% 이상 성장을 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페피와 AIPI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AIPI 비중이 한 2배 이상 높아요. 그래가지고 AIPI가 그 엔비디아의 한 효과를 2배 이상 더 받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 그러나 이제 AIPI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서서 어떤 그 폭발적인 성장이라기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성장선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래서 요 지난 6, 7개월 동안의 결과만을 가지고 AIPI가 좋다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미래에도 이런 식으로 AIPI가 페피보다 더 좋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짓기에는 약간 조금 시기적으로 이런 면이 있지 않느냐. 일단 뭐 페피의 디비던드 변화를 보시면 처음에 시작할 때 상당히 높게 형성이 돼서 1.2달러까지도 줬다가 지금 현재는 지난 한 6, 7개월은 약 1.1달러 근방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가는 듯한 상황이고 그리고 AIPI는 불과 뭐 몇 달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뭐 어떤 추세를 그리기는 사실 힘들지만 상당히 뭐 1.4달러에서 막 1.52달러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같은 경우는 둘 다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처럼 이제 둘 다를 보유를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중복 투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총 46개의 종목이 페피와 AIPI에 모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22%인 10종목이 중복이 됩니다. AIP와 페피와 AIPI. 그래서 페피는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주로 중심이 되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고 이제 AIPI도 물론 AI에 관련된 종목들이 엔비디아를 필두로 팔란티어, 메타, 구글 뭐 이런 것들은 아마존 그리고 애플 이런 것들 이제 서로 이제 중복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동시 보유를 하게 되면 이런 중복 투자를 함으로써 어떤 다양성과 분산 투자의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이제 그런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같은 경우는 페피와 AIPI의 투자가 한 7대 3 정도로 현재 돼 있는데 조금 리밸런싱을 통해서 결국에는 5대 5로 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지요. 자, 이제 일더맥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YMAX와 YMAC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크게 깊이 있게 서로 얘기는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주간 업데이트를 제가 이제 매주 해드리는데 그게 그때는 이제 그룹 A 그룹별로 그 대장주를 위주로 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YMAX와 YMAC은 사실 굉장히 어떤 뭐 서로 비교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안 했는데 또 몇 번 분께서 이 YMAX와 YMAC이 서로 어떤 비교가 되는지를 알려달라고 하는 질문들이 그동안 몇 번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기회에 이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YMAX가 사실은 YMAC보다 훨씬 전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1월 30일이 작년 1월 30일부터 이제 일단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 정도 오늘 1월 10일까지 1년 정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디비던드가 지금까지 나온 돈은 YMAX가 약 7.7달러 그리고 YMAC은 한 7달러 정도 나왔네요. 그래서 토탈 리턴으로 보면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YMAX가 조금 낮죠. 16.52달러고 YMAX이 18.71달러니까 토탈 리턴으로 봐서는 사실은 이 YMAX이 훨씬 좋네요. 그래서 한 10% 정도, 10% 이상 더 토탈 리턴이 나오고 있고 애뉴얼라이즈 리턴도 10% 이상. 그리고 만약에 만 불을 투자했을 때 YMAX는 12,000불 그리고 YMAX은 13,300불 그래서 한 1,300불 정도 더 많은 돈을 여러분께 벌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분배금 재투자를 했을 때를 지켜보니까 지난해에는 거의 뭐 YMAX이 생각보다 YMAX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이 그 돈 나오는 그 분배금이 항상 YMAX가 더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이 YMAX이 한 10% 정도 더 좋은 성적을 보인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이제 YMAX와 YMAX의 비율이 한 80%, 20% 정도 되니까 역시 YMAX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것도 좀 리밸런싱을 통해서 서로 한 5대5 정도 낮추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그래서 YMAX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이때까지는 월 분배금으로 지급이 되다가 이제 9월 중순쯤에부터 이제 위클리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주간으로 바뀌면서 근데 이렇게 좀 안정을 안정점을 찾아가는 이제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YMAX도 비슷하죠. YMAX도 비슷하게 똑같이 9월 중순까지 월 분배금을 하다가 10월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이 위클리로 변환이 되면서 비슷한 안정화되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월 분배금에서 이 위클리 분배금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어떤 분배금이 이 편차가 훨씬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좋은 현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월 분배금도 괜찮고 뭐 하지만 뭐주 분배금으로 바꾼 그 일드맥스의 선택도 괜찮은 것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제 동시 보유를 하게 되면 저처럼 동시 보유를 하게 되면 중복 투자를 해서 다양성과 분산 투자의 효과가 떨어지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토탈 27개의 이 일드맥스 종목 중에서 7종목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역시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운드 힐이 사실은 첫 번째 위클리 콜을 들고 나온 위클리 커브드 콜 옵션을 들고 나온 첫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운드 힐이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야, 이 사람들이 이 많은 그 어카운팅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일드맥스처럼 처음에 이제 어떤 선구자적인 그런 입장에서 라운드리 시작을 했죠. XDT, QDT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난 3월에 두 개가 같이 출시가 됐습니다. 두 개가 같이 출시가 돼서 거의 한 8개월 정도 장사를 해왔는데 8, 9개월 해왔는데 결론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QDT와 XDT는 저는 또 항상 생각이 QDT가 분배금을 더 많기 때문에 더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알고리즘 상으로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XDT가 조금 좋은, 그래서 만불을 같이 투자를 했다면 XDT가 1,535불의 수입을 얻었고 QDT는 1,518불이니까 약 17불 정도 XDT가 더 많이 버는 걸로 계산이 나오네요. 이게 아무튼 뭐 주식 숫자와 이 디비던드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가격 안정성 면에 봐서는 XDT가 52달러 시작해서 오늘 49달러니까 거의 뭐 한 3불 안쪽으로 왔다 갔다 했죠. 근데 QDT 같은 경우는 46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39니까 거의 한 7불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변동성으로 봐서는 XDT보다 QDT가 훨씬 더 컸고 또 어떤 하락장에서 XDT보다 QDT의 하락장 방어 능력은 훨씬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제피와 제큐처럼 비슷하게 어떤 하락장의 방어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신다면 XDT의 비중을 더 늘리시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것 같고, 근데 성장 면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눈에 띄게 QDT가 XDT보다를 압도적으로 더 좋은 그런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XDT가 QDT보다는 조금 더 좋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하락장과 상승장의 보도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대1로 XDT와 QDT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XDT의 비중을 좀 더 높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이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요번에 이제 최근에 또 이제 RDT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RDT는 이제 러셀 2000 인덱스를 바탕으로 제로 DT, 제로 데이 옵션 트레이딩을 해서 분배금을 만들어내는데, 그 RDT가 나왔으니까 RDT를 서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XDT와 RDT를 비교를 했는데 불과 뭐 한 서너 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 결과론적으로 뭐 크게 뭐 변화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그래프상으로는 크게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597달러와 576달러, 결국 XDT가 약간 좋네요. 그래서 토탈 리턴 상으로 봐도 XDT가 약간 더 좋은데, 뭐 그렇게 XDT와 RDT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QDT와 RDT를 볼까요? 여기에서도 뭐 이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QDT가 약간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리턴으로 봐서는 약 4% 정도 RDT보다는 QDT가 성적이 더 좋네요. 그래서 RDT도 이게 이제 30일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30일 변동성이 항상 높다고 해서 항상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30일 변동성이 RD, 그러니까 그 러셀 2000의 이 30일 변동성이 나스닥 100보다는 더 크지요. 그렇지만 그게 항상 수입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QDT와 RDT의 성적은 상당히 서로 비슷비슷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하락장이 되든 상승장이 되든 앞으로 시장 변화를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를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DT의 디비던드 보시면 이게 위클리라서 그런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죠. 물론 뭐 지난 12월 달에 두 달 연속으로 상당히 높게 나온 그 덕분에 이렇게 높게 뛰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제 이 라운드 힐의 이 회계 연도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회계 연도가 1월부터 12월까지다 그러면 남아 있는 유보금을 막 대량 방출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회계 연도를 보려면 이제 프로스펙터스를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까지는 아직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연도를 좀 더 확인을 해서 요것이 이제 요 팍 뛰었던 요 두 번의 한 번이나 두 번의 이 분배금이 어떤 그런 그 유보금 방출 때문에 이제 특별 배당금 비슷하게 나온 것이다라고 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시간 나시면 프로스펙터스 한번 보시고 회계연도 언제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탈 리턴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3월 7일서부터 봤을 때는 XDT가 QDT보다는 성적이 더 좋더라. 그러나 이제 지난 9월 10일 이후로 이제 RDT와 같이 비교를 했을 때는 지난 한 서너 달 동안은 QDT가 제일 좋고, 그리고 X 그다음에 RDT의 순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시간이 흐르고 데이터가 더 쌓이게 되면 좀 더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제일 중요한 것들에 대한 서로 비교 분석을 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그 어떤 자기 수양, 그리고 어떤 그 미국 시장 마켓에 대한 어떤 믿음성,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투자한 지도 벌써 95년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거의 한 30년 가까이 돼가네요. 그래서 30년째네요. 30년을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느낀 점이 이 여러 가지 많은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1980년도부터
2020년대 2025년까지. 그러니까 제가 95년도에 이제 처음에 투자를 했을 때 이제 이때 이제 IMF가 막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뭐 엄청나게 많은 9.11이 생기고 이라크 전쟁이 생기고 뭐 코비드도 생기고 막 브렉시트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겼지만 그때마다 이제 시장은 변동을 합니다. 그러나 길게 봤을 때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이거 길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회복을 하더라는 거죠.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9.11이 생기고 이란 이라크 전쟁 생기고 할 때까지 이때까지 이 기간이 한 5년도 되잖아요. 한 3, 4년 되잖아요. 그 긴 시간이거든요. 긴 시간 동안에 하락도 생기고 올라가다 또 떨어지고 여기처럼 막 이런 그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생겼을 때는 엄청나게 드랍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 30% 가까이 드랍이 되고 했지만 결국에는 회복을 하고 다시 재상승하는, 그죠? 이제 코비드에서는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다시 V자형으로 상승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승과 급등을 버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이 투자의 신이고 선입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투자를 갖다가 내가 데이터를 분석을 잘하고 뭐 내가 몇십 년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번 사면 그걸 믿음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저는 빌어봅니다. 물론 과거의 성적이 미래의 성적을, 미래의 소득을 물론 뭐 담보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길게 본다면 결국에는 우상향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버티셔야 됩니다. 버틸 수 있는 분이 돈을 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그동안 리밸런싱을 지난 한 5, 6개월 해왔는데 어떻게 됐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제 포트폴리오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불확실성,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미디엄 리스크, 로우, 그리고 제로 투 로우, 이렇게 내가 현금은 빼고 그 에퀴티만 보면 요 세 가지인데, 하이 리스크는 거의 다 일드맥스입니다. 일드맥스의 NBDY, 테슬리, 코니, MSTY, FBI, YMAX, YMAC, PLTY, SMCY. 여기 이제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제가 새롭게 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YMAC과 플레이티, 그리고 SMCY는 새롭게 사들였고, 그다음에 NBDY, 테슬리, 코니는 그린인데 요 세 개는 지금 100% 이상 원금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기간은 테슬리가 제일 오래 걸렸습니다. 한 2년 정도 걸렸고, 코니는 한 2년이 안 되고 한 18개월, 19개월, 그 NBDY도 한 그 정도 비슷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MSTY는 지금 한 70% 넘게 원금이 회수가 됐고, FBI와 YMAX는 한 3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이 일드맥스 하이리스크는 전체 제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20%를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전체 월 수입, 패시브 월 수입의 80% 이상이 일드맥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렉스쉐어의 페피와 AIPI는 계속 보유하고 비중 조절하고 있고, 그리고 제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드랍을 시켰고, 제피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월도 드랍을 했고, 이게 이제 RDT를 새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QX RDT를 다 가지고 있고, 목표 연수익률은 저는 요 세 개를 현재 미디엄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에서 30%, 전체의 20% 정도. 그 외에 이제 50%그 대부분의 이 투자금은 이 채권과 배당 귀족, 광, 인덱스 펀드, SCHD 성장, 거의 다 여러분들 다 하시는 거 다 있습니다. VOO, QQQ, 그다음에 뭐 SCHD 성장주로는 이제 테슬라, 그다음에 엔비디아, 뭐 배당 귀족으로는 그 리얼티 인컴, 배당 왕,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죠 PNG, 뭐 이런 것들, 채권도 조금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금은 지난번에 할 때는 5%였는데 요 근래에 이제 한 두 번의 인트레스트 레이스를 낮추는 바람에 지금 한 4.2%가 떨어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뭐 현금을 은행 구자에 넣어 놓은 것보다 훨씬 좋으니까 계속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장기 보유를 바탕으로 1년 이상 지금 몇십 년째 가지고 있는 주식들도 있고, 그리고 저는 리밸런싱을 분기나 반기, 연 밸런싱으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자동 그 분배금 자동 재투자를 하고 배당 소득 세금을 거의 석 달에 한 번씩 내기 때문에 그때는 인출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고 있고 이 자산 계산에는 제가 사는 집은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2024년 포트폴리오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찰스 스왑이라고 하는데 증권회사에서 보여주는 그 어떤 퍼포먼스 1년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이 뭐죠? 파란색 이 파란색 라인이 저의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이 지금 현재 이 텍스블 어카운트에서는 26.76%로 나스닥보다는 못했어요. 나스닥보다는 못했지만 S&P보다는 조금 좋은 그리고 러셀 2000보다도 좋고 그리고 다우존스보다도 좋은 그래서 텍스블 어카운트에서는 26% 수익을 올렸고 2024년에 넌 텍스블 어카운트 그러니까 여기 401K인데 여기는 거의 80%가 일드맥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수익이 크기 때문에 세금을 일단은 뭐 세금을 전혀 안 내는 건 아니지만 세금이 이제 뒷벌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은퇴하고 거기서 돈을 뽑아낼 때 이제 세금을 내는 거니까 지금은 세금 제가 율이 높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301K 어카운트에서 일드맥스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한 1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그런 대로 한 8% 9% 시장 마켓 시장의 연평균 수익률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의 문제점은 이 일드맥스 월 분배금 비중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80%였는데 지금 그동안 쭉 이제 리밸런싱을 하면서 이 라운드 힐과 SCHD가 5에 이 돈을 계속 늘려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약 75%까지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작업을 계속해서 일드맥스 월 분배금이 전체 월 분배금의 약 한 60% 이하, 한 5, 60% 정도로 유지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과정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테크 기업의 비중이 너무 높아서 나스닥이 만약에 출렁이면 이 전체적인 변화가 더 취약한데 사실은 이제 SMCY와 PLTY를 넣음으로 해서 이게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 신경을 쓰면서 리밸런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과 ETF들 중복 기업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ZQ, 그다음 PEPI, AIPI, YMAX, YMAX 이런 게 굉장히 서로 막 굉장히 많은 중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수볼과 제피를 뺨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이 비중 편중 현상이 더 심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리밸런싱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크로 시장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필요 이상으로 높죠. 나스닥이 출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채권의 비중을 증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당 기간 더 지금 현재 고이율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채권이 조금 더 안전자산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투자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분배금 투자, 배당 투자를 하는데 투자의 목적과 기간을 설정하고 여러분들 투자금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 급한 용도가 있는 투자금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배당주와 분배주의 특성과 불확실성,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를 합시다. 그리고 현재 미래 성장성과 불확실성의 정도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 종목의 다양화를 통한 미래 불확실성을 낮춰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견뎌낼 수 있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버티는 것이고 버티는 것이 성공의 투자의 신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걸로 1시간 안에 겨우 끝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항상 기원 드리며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빌어봅니다. 감사합니다.